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영현 조국혁신당 법률특보,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권익위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소수 의견을 남겨달라고 하면서 어제 회의가 정상적으로 다 마쳐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최정묵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가 정말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연대가 작년 연말에 권익위에 이제 이 조사 요청을 했던 건데 그 명분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그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다. 권익위가 과거에 했던 어떤 현장 조사나 또 막 불러서 거의 실제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조사하던 다른 경우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모자란 것이었다라는 게 아마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권익위의 그 이후에 지난 10일 날 이제 종결 처리한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권익위 게시판에 달린 온갖 조롱성 댓글 속에서 아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은 정말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그들의 몫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아마 최정묵 의원이 그런 권익위의 애정을 가져달라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더군다나 그 종결 처리 얘기를 하면서 배우자니까 괜찮다, 외국인이 준 거니까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어린 아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15명의 이제 전원위원 중에서 13명이 국민의힘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임명된 그 멤버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당파성이나 진영을 떠나서도 처음에 결정했을 때 종결 처리가 9명, 이첩 송부 9대 3대 3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전원위원회에서도 최정묵 의원이 빠진 가운데에서도 소수 의견, 이거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달아달라고 했던 위원들이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얘기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국민권익위의 이런 결론이 부당하다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도 그 괴를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결론 내린다고 하고 소수 의견 다는 게 선례 없다고 하는데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시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권익위가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소수 의견을 남기는 게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의결서에 좀 넣자, 종결 내용 자체를 뒤집지는 않겠지만 그 의견은 좀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수 의견을 남기는 것이 대법원 판결, 그렇죠. 헌법재판소 판결 이런 데는 소수 의견을 남겨요. 헌법기관이요, 주로.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결정이 끝나는 경우, 예. 그러면 왜 이런 결정에 이르렀는지 다수 이 합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소수 의견은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가 이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다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라고 역사적인 결과로 남길 수가 있겠죠. 근데 국민권익위는요, 저기서 결정을 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혐의가 있다 해도 그것을 고발하면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그것이 다시 재판으로 넘어가서 대법원에서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수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과 그 역사적으로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 아직도 많은 결정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까지 소수 의견을 남긴 사례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을 할 때 1심, 2심이 있잖아요. 거기서 소수 의견을 남깁니까? 안 남기거든요. 네. 거기서 다음 국가적으로 판단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국민권익위는 더군다나 예를 들어 무혐의다, 혐의가 없다라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고발을 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게 되어 있고 또는 징계 요구를 하면 감사원에서 징계 처분을 하든지 여러 가지 조사기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수 소수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좀 비교적 사안이 중하지 않는 경우에 끝까지 처분을 종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남기자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한 주장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워낙에 국민적으로 문제가 국민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소수 의견을 남겨달라 하고 그것이 타당한 주장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타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네. 김영현 의원은 어떠세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권익위가 최종적인 유권 해석 기관이 아니니까 소수 의견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말씀하신 취지신 것 같아요. 근데 우선 그게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합의체에서는 대법관들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밝히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하고 있고 법원의 하급심과 관련돼서는 관련된 조문이 부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합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수 의견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도 하급심에서 그 의견이 갈렸는데 이 배석 판사 2명과 부장 판사 1명의 의견이 갈려서 결국은 배석 판사 2명이 그 의견대로 결론을 냈지만 부장 판사가 자신의 의견을 부기를 했거든요. 판결문에요. 예, 부기를 해서 도저히 이 의견은 우리가 합의 결과 2대1이라서 내가 어쩔 수는 없지만 이유를 내가 밝혀서 그 누구 의견이 맞는지를 국민적 어떤 검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낳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법원 하급심에서는 이제 소수 의견을 부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될 때까지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해서 결국은 합의를 도출을 하고 판결을 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불만이 있는 간혹 가다가 이제 배석 판사가 도장을 거꾸로 찍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합의체에 소수 의견을 부기하라는 법률 규정은 있어도 부기하면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그 전화 통화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제 국민 대다수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그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린 이 아주 중차대한 결정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합의에 관여한 위원이 나는 내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그 결정문에 나 도장 못 찍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다 서명을 받아야 되죠. 예. 그리고 어찌됐든 결론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소수 의견을 부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그나마 권익의 권위를 유지하는 길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용남 의원 의견 듣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 어떤 해석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최종적인 해석의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냐에 따라서 뭐 조금 견해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다만 이 청탁금지법은 사실은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권익위가 그동안 계속 주무관청으로서 해설집도 내놓고 어떤 질의, 어떤 사례가 들어왔을 때 이른바 결론을 내다시피 해왔단 말이죠. 예. 이게 처음에 입법이 될 때부터 논란도 많고 또 관심도 많이 받았던 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탁금지법에 관한 한은 어떠한 국가기관보다도 권익위의 해석이 가장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뭐 달리 못한다,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뭐 이 정도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안이라면 권익위 위원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적어서 최종적으로 자기 생각을 밝힌 상태에서 뭐 다수결에 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그걸 꼭 금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의견들이 다르군요. 어쨌든 2주 뒤에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